안녕하세요, 서울타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라클 카드들을 전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각 덱의 구조나 기술적인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제가 왜 샀는지, 언제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점이 좋고 아쉬운지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용 경험 위주예요. 타로 덱들만 모아서 올렸던 1탄 영상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래서 제가 가진 오라클 덱들은 이렇게 21개인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부 제가 실제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산 오라클 카드인데요. Walk Your Life 오라클 카드. 헤이하우스 건데 굉장히 박스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아름답죠? 뭔가 분위기가 현실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천상적이고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몽환적이고요. 처음에 이거를 산 게 이 파스텔 색깔에 너무 끌려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 가이드북을 두세 번 막 읽고 그랬는데 여전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그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런 걸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카샤라는 카드가 있죠. 이게 아카식 레코드라는 그런 컨셉에서 가져온 카드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어떤 다른 세계, 나보다 더 높은 차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카드가 말하는 바는 본인과의 영혼이랑 더 잘 연결을 해서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 영혼의 목소리를 잘 듣게 하고 그걸 넘어서서 나보다 더 높은 차원, 예를 들어서 신을 믿는 사람은 신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와 나의 영혼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방대한 개념을 가진 그런 카드예요. 뭔가 외계인 같은 존재, 스타시드 같은 이런 정말 다른 세계의 존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초보자도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면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스 카드도 있고 노 카드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배우기에는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딱 처음 이 카드를 접했을 때 낯설 수는 있어요. 가이드북이 좀 유용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제 가이드북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좀 직관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끔씩 가이드북을 참고하긴 하지만, 초보자도 마찬가지로, 그림만 보고 그냥 직관을 사용해서 읽고 싶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 작가의 의도랑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러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뭔가 정말 더 깊이 배우고 싶다.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를 배우고 싶다. 그렇다면 아주 시작하기 좋은 카드예요. 왜냐면은 그림이 예쁘니까 사실 어떤 동기도 주죠. 그리고 카드를 쓰고 싶으니까 저는 빨리 쓰고 싶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은 또 이거를 잘 안 쓰다가 결국에는 돌아와요. 왜냐하면 뭔가가 있거든요. 약간 신비로운 느낌, 그리고 처음 카드니까 좀 더 애착이 가고 신뢰가 가는 그런 카드예요. 쉽진 않지만 굉장히 깊고 유용한 카드입니다. Walk Your Light 오라클 카드. 이것도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산 오라클 카드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로 산 건지 두 번째로 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에너지 오라클 카드입니다. 산드라 앤 타일러 거고 헤이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느낌이 과학적이죠? 이름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끌려서 샀어요. 제 전공이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거 전공이 약간 저의 생각하는 방식과 저의 믿음, 신념, 그리고 심지어 타로 보는 것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한참 그것에 끌려가지고 샀어요. 지금은 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뭐 그것에 크게 연관 짓진 않는데, 제 스스로를 어쨌든 뭐 굉장히 유용한 카드예요. 뭐 과학적이든 아니든 굉장히 실용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약간 타로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타로처럼 어떤 심볼이나 그런 거를 공부하고 어떤 구조를 걱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53장이에요. 보통 오라클 카드들에 비해서 좀 카드가 많은 편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돌하고 솔직하죠. 돌려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크라 카드에 각 아크엔젤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둘 다 배우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스피리추얼리티 공부할 때 굉장히 시작하기 좋은 카드예요. 이거는 확실히 쉬워요, 공부하기도.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림 자체가 door to value 해놓고 돈 그림 이렇게 나오는. 네, 그래서 약간 라이더 타로 카드 생각나요. 그것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뭔가 이거 근데 카드 스톡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굉장히 반짝거리고 미끌거리는 카드 스톡. 약간 헤이하우스 예전 초기 카드들 재질, 정말 전형적인 그런 재질. 뭐 요새는 더 좋게 나오겠지만 가이드북은 확실히 좋아요. 막 이 역방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게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명료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타로 카드 뽑고 나서 좀 헷갈릴 때 확인차 한번 뽑아보기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엄청 예쁜 카드는 아니에요. 사실 약간 AI 같기도 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같은데 또 가짜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제 스타일의 확실히 그림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만의 또 느낌이 있죠. 약간 그렇게 직설적이고 대놓고 정말 이 카드는 이거다 하고 말해주는 느낌? 그런 게 또 재밌어요. 사실 엄청 아름답다고 해서 다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읽히기 좋은 카드가 좋은 카드니까. 네, 이것도 엄청 자주 써요. 피크 카드 리딩에서도 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그렇지만 약간 개인 리딩에서는 안 써요. 개인 리딩은 사실 오라클 카드 거의 안 써요. 쓰는 게 딱 몇 개 정해져 있는데 뭔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타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만 개인 리딩에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익숙하기도 하고 굉장히 명료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아주 자주 쓰고 유용한 카드예요. 에너지 오라클 카드. 굉장히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고 아주 실용적이고 좋은 카드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인디 오라클 덱들 중에 하나인데요. The Truth 덱이라고, 이거 엣지에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뒷면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적혀 있어요. 번호랑.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똑똑한 카드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발론 인투이티브 유튜브 채널에서 봤거든요. 그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로 리더인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정말 나한테 유용하겠다. 그래서 바로 샀어요. 바로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왜냐면 타로를 처음에 카드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이게 바로 그 단어를 말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직관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죠. 표현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는 다 있어요. 모든 메시지가 다 있고, 예, 아니요, 뭐 타이밍, 조언, 예언 다 할 수 있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서워요. 근데 정확해요. 그만큼. 굉장히 얇은 종이 재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드가 많으니까 뭐 괜찮아요. 굉장히 자주 써요. 저 스스로도 쓰고 개인 리딩 할 때 이거 꼭 같이 가지고 촬영해요. 그리고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카드들은 정말 타로 카드 번호랑 정말 잘 어울려요. 메시지랑. 그리고 이제 뉴머럴러지, 그 수비학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수비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가끔 어떤 카드들은 정말 수비학이랑 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스트롤로지 아시는 분들도 그 이제 하우스 번호들하고 가끔 굉장히 잘 맞는 카드들이 있어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개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주 쓰고 유용하고 좋아하는 카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참, 이거 카드 자체는 구매는 못하지만 PDF는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웹사이트 링크 해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인디 오라클 카드예요. Money and Career 오라클 카드. 뒷면을 보세요. 완전히 돈이죠. 이게 첫 번째 에디션이에요, 사실. 두 번째 에디션도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카드예요. 돈, 직업뿐만이 아니라 인생 방향, 뭐 재능, 뭐 현실적인 조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이드북 없이 카드에 정보가 다 표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또 직관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초보자한테도 쉬워요. 이거를 처음에 본 게 아니타 서린이라고 예전에 The Stagger Practical Witch로 활동했던 지금은 아니타 서린으로 바뀌었어요. 채널명이 유튜버인데 그분 채널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한국 미국 혼혈이에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이에요. 마치 이 카드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21년인가 2022년 초 이때 한국에 있을 때 샀는데 가격은 좀 높은데 만족도는 또 높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그 세컨 에디션을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으로 배송을 하면서 세컨 에디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컨 에디션은 안 해요? 첫 번째는 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은 없었는데 뭐 괜찮아요. 왜냐면 이 그림이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세컨 에디션이 뭔가 더 이야기가 많고 좀 더 잘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데 이 카드 스타일 자체가 이게 전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개인 리딩 들어왔을 때 이게 돈이나 직업 관련된 거면 가끔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바로 메시지 보고 해석할 수 있어서. 아니면 그냥 그림이나 제목만 보고 해석도 가능해요. 물론. 굉장히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네, 이거를 산 다음에 안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쓰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이거 이 엣지숍 링크 밑에다가 달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초기에 산 오라클 덱들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 도린 벌츠 거예요. 이거 지금은 아마 살 수 없을 텐데 중고로는 구매할 수 있어요. 도린 벌츠 덱이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름을 딱 보고요. 삶의 목적, 이거는 내 거다 사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런 질문들 많이 던지거든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이런 거 특히 이거를 살 때 타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해야 했었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에요. 카드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 천사가 이렇게 있죠. 굉장히 유용해요. 뭐 이름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진로를 정할 때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할 때 좋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면은 더 좋을지 이런 어떤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예측이랑 뭐 방향성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뭐 음악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음악만 관련돼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지, 뭐 나의 삶이 어디로 흘러간지, 음악이 약간 흐르잖아요. 어떤 리듬감으로 흘러가는지 뭐 이런 걸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풍부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 가이드북을 정말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개인 리딩 할 때도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가 재질이 광택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셔플을 할 때 너무 만족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카드가 44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다양한 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카드로. 그래서 정말 유용하고 뭔가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덱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죠. 도린 벌츠 덱 특징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Money and Career Oracle 카드 사기 전에 이거를 진로 결정이나 뭐 직업 관련한 질문에 할 때 이거를 엄청 많이 썼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써요. 피카 카드에서도 쓰고, 특히 이제 리딩 마무리할 때 뭐 조언이나 이런 거 얻고 싶을 때 쓰는데 정말 좋은 카드예요. 이거 아쉬워요. 지금 구매할 수 없는 거. 어쨌든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걸 사서 절판되기 전에. 어쨌든 제가 이 사람 카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저한테 초기에 산 카드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저와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립니다.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 중고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아키타입 카드인데요. 캐롤라인 미스 거고 헤이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다기보다 심리나 어떤 자아 탐색에 좀 탁월한 카드예요. 이렇게 보면은 각 아키타입이 하나씩 있어요. 카드마다 뭐 빛과 그림자 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12가지의 아키타입을 가지고 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가지의 아키타입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4가지의 아키타입을 그 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그리고 프로스티튜트, 그리고
피해자, 그다음에 사버터라고, 그게 이제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네 가지의 원형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분의 어떤 오디오북을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와닿습니다. 전 사실 이것도 많이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분의 오디오북을 듣고 나서 한 3, 4년 전에 정말 이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굉장히 깊게 설명을 잘 해줘요. 그런데 뭐 이게 이렇게 80가지의 모든 아키타입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프로스티튜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본인의 안정감이나 안식, 편안함,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걸 얻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본인의 진실성을 약간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좀 스스로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신의 진실성을 훼손시키면서 얻고 싶은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행동이 아닌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아주 뭔가 특히 부족함에서 오는, 아주 절박함에서 오는 그런 절실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때 바로 그런 프로스티튜트 아키타입의 그림자 면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 순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인간의 내면적 동기, 잠재의식 분석, 이런 것에 굉장히 좋아요. 뭐 진짜 뭐 이분이 엄청 통찰력 있는 분이에요. 이분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가끔씩 영상 보는데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게 카드가 뭐 80장이나 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런 컨셉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심리적인 거 탐구하고 싶을 때 나의 원형이 뭘까, 내가 가진 원형이 뭘까, 이런 거 좀 분석하고 싶을 때 이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오디오북 오디블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디오북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추천해요. 재밌어요. 이거를 개인 리딩에서는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피커 카드 리딩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이제 연애 리딩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사람의 지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고 싶을 때, 나의 어떤 면, 뭐 연애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면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돕고 방해를 하는지, 나의 어떤 면이 내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알 수 있죠. 나한테 숨겨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알아볼 때도 재밌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카드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얇고 굉장히 후들후들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뭐 카드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는 카드예요. 아키타입 카드, 캐롤라인 미스 거, 헤이하우스 거예요. 이 카드는 틸리 포춘 카드고요. 말 그대로 점술 카드라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예언에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타로 리딩 할 때 같이 써도 되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돼요. 이 카드 나름대로 어떤 체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구성이 182개의 심볼 카드, 달 카드 12장, 그리고 아스트롤 하우스 카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스트롤 하우스 카드들은 막 사랑, 커리어, 성공, 이렇게 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을 각각 나눠서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무슨 일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전체를 하나 다 섞어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점술 카드 덱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달 카드 하나 딱 나오면은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달에 뭔가 중요하다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 그 달하고 연결돼 있는, 되게 유용하고 쉬워요.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워서 매력 있어요. 그리고 상징 자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강아지는 충성, 우정, 뭐 악수는 합의, 협력,
뭐 깨진 반지는 이별, 이렇게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게 바로 그 아스트럴 하우스 카드겠죠? 이해가 되는 상징이라서 굳이 뭐 공부가 필요 없어요. 카드가 동그랗고 작고 정말 귀여운데 카드가 많아서 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파우치 안에서 섞은 다음에 그 안에서 꺼내도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이 카드를 다 섞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치 안에서 섞다가 카드 한 덩이를 꺼내서 안 보고 이렇게 손 위에 넣고 이렇게 섞어요. 느낌이 올 때까지 섞는데, 이렇게 윗장이 뒤집어서 나오면은 그 카드는 안 뽑고 대신 아래에서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막 뒤집어져도 카드를 보지 않고 뽑을 수 있어서 이 방식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카드들 뽑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타로랑 진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아주 리딩에 뭔가 다양한 이야기랑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더 주고 뭔가 빠져있는 거를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귀엽고 그러면서 또 클래식하고. 근데 가이드북을 처음 봤을 때 각 카드에 대한 설명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깊게 보고 싶으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셔도 돼요. 어떤 상징이 본인한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꼭 뭐 가이드북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티리프 리딩이 실제로는 타로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 전통 있는 점술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1, 2년 전에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카드 수가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182장인데 이걸 언제 다 외우지? 이랬는데 앞부분 설명만 읽고 이 심볼 해석 부분 들어가자마자 바로 포기했어요. 이게 외워서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사용하면서 익히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제가 지금은 뭐 리딩 경험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라클 덱 접하고,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읽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느껴져요. 근데 또 뭐 가끔씩 깊게 보고 싶을 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더 잘 이해가 되죠. 가격은 다른 마스마켓 덱, 뭐 그런 다른 큰 시장에 있는 카드들보단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카드 수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비슷한 구성, 이렇게 많은 카드 수 많은 인디 덱들은 이것보다 가격이 뭐 2배 이상, 3배 이상 넘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오히려 가성비가 좋죠. 저는 이 덱 진짜 좋아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유용하고 유연하게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클래식하고 뭐 아주 보기 좋잖아요. 또 어떤 리딩이든 아주 정확한 디테일을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는 아주 그렇게 쉽고 친절한 그런 덱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나중에 샀어요. 뭐 1, 2년 전에 샀으니까. 왜 그렇게 늦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데 아마 모르겠어요. 안 끌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유용한 걸 몰랐어요. 진작에 살 걸. 어쨌든 굉장히 유용하고 이거를 앞으로 뭐 개인 리딩 할 때 나중에 좀 더 이걸 익숙해지면 쓸 생각이에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숨어있는 어떤 디테일을 잡아주는 느낌. 네, 그래서 틸리 포춘 카드입니다. 이거 US 게임 거예요. US 게임 굉장히 카드 재질 좋죠. 뭔가 평타 이상은 치는 그런 회사예요. US 게임. 이거는 마지컬 스펠 카드 루시 카벤디시 작품이에요. 그 블루 엔젤 덱이거든요. 제가 블루 엔젤 덱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카드 퀄리티가 항상 정말 좋아요. 아마 이거 호주 회사일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진짜 튼튼하고 엄청 예쁜 카드예요. 근데 이제 스펠 카드라서 원래는 카드에 적힌 내용으로 원하는 걸 직접 마법처럼 마니페스트 하는, 그러니까 이걸 나타나게 하는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카드예요. 근데 저는 뭐 직접 주문을 하거나 뭐
그런 스펠 작업을 하진 않아서 그냥 오라클 카드처럼 점술 카드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가이드북에도 카드가 뽑혔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측이나 조언 카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스펠 카드라서 전부 긍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거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서 피커 카드 리딩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들어오는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용도로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진짜 도움이 돼요. 저는 아직 뭐 이걸로 스펠 작업을 하진 않아요. 나중에 뭐 명상을 하거나 마니페스팅 할 때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오라클처럼 쓰고 있어요. 이거 카드 뒷면 디자인이 뭐 한 4-5가지 돼요.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정말 몽환적이고 그 클래식 판타지 느낌? 카드가 진짜 완전 매트 재질이고 크기가 정말 커요. 그리고 그래서 가로로는 잘 안 섞여서 저는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섞여요. 그리고 제 손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조그만 사람이 아니에요. 키가 170 정도인데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래도 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섞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게 너무 이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서 피커 카드 할 때 자꾸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자주 쓰니까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덱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가끔은 이런 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기대감, 희망 이런 걸 주고 또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카드 색감, 그림, 분위기 모든 게 너무 예뻐요. 어떤 카드를 뽑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덱이에요. 이거를 제 리딩할 때는 안 쓰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리딩에서는 너무 잘 맞아서 진짜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카드예요. 그냥 진짜 이 카드는 누구나 어떤 부담 없이 사가지고 보면서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나 이런 거에 내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마니페스트 그 끌어당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 왜 안 해보겠어요? 해보면 좋죠. 그런 거 해보면. 왜냐하면 진짜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거 묻고 싶을 때 사실 뽑는 것도 좋아요. 어떤 게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런 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방향을 잡아줄 때도 좋고 어쨌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이거 정말 제 스타일의 어떤 그림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풍스럽죠. 어쨌든 마지컬 스펠 카드예요. 이거는 Wisdom of the Oracle 카드예요. 콜렛 바란 리드 이분 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진 건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정말 초창기에 샀던 오라클 카드 중에 하나인데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었고 아직 많은 오라클 카드들을 둘러보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샀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깊고 정말 영적인 메시지가 많은 덱이에요. 되게 수준이 높은 덱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림체는 전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카드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얼굴이 보이시나? 예, 얼굴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게 오라클 자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랑 정말 안 맞아요.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거의 진짜 억지로 사용했어요. 가이드북도 진짜 여러 번 읽고 근데 가이드북 자체는 정말 훌륭해요. 엄청 깊고 필요한 메시지는 다 들어있어요. 핵심 의미,
오라클 메시지, 관계 메시지, 뭐 번역 메시지까지 다 있어가지고 어떤 리딩을 하든 다 쓸 수 있어요. 엄청 활용도 높고 다양한 방식에 다 맞아요. 근데 또 역방향일 때 쓰는 이 프로텍션 메시지, 보호 메시지도 있고. 근데 저는 오라클 카드에서는 역방향 안 써요. 너무 복잡해지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로한테만 역방향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 덱을 꽤 오랫동안 어쨌든 뭐 억지로 썼어요. 그리고 이 덱은 진짜 좋은 덱이긴 해요. 피커카드 리딩에서도 꽤 많이 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덱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막 기호들, 영적인 요소들이 잘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깊이 때문이에요. 너무 깊어요. 가이드북 읽을 때도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더 피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영적이고 막 철학적인 내용일수록 머리가 더 아파서, 그래서 읽을 때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냥 사실 근데 키워드랑 그림만 보고 직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가이드북이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에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그렇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직전에도 친구에게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카드를 뽑았는데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라. 지금은 쉬고 기다려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이 카드 재질 굉장히 번쩍거리고 좀 흐물흐물해요. 질이 엄청 좋진 않아요. 너무 인기 많아서 미니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깊이가 있어서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딩을 해도 될 정도예요. 타로 없이.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취향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카드가 버리지 말라고 해서 일단 가지고 있어요. 또 저는 오라클 카드가 이렇게까지 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타로 자체만으로도 상징이랑 의미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은 좀 더 가볍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 때문에 뭐 느낌은 안 오고, 그래서 가이드북을 거의 매번 봐야 하니까 좀 부담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두고 보려고요. 좋은 거는 확실하니까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이해하고.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너무 깊고 무거워요. 바쁘고 뭐 지금 아이도 있고 곧 둘째도 나오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뭐 피커 카드 리딩에서도 이건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저번에도 타로 카드들 소개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쓰는 것들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씩 또 다시 보잖아요. 그럼 또 좋아요. 왜 안 썼지 싶고, 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제가 산 데는 어쨌든 처음에 산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이것도 참 끝까지 가라 그러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렇게 버리려고 그래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같이 지켜볼게요. 이게 이 카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만약에 제가 오라클 카드 먼 미래에 더 많은 오라클 덱을 사고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비디오를 찍게 된다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우리나라 카드예요. 해워하 오라클 카드.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왜냐면 한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어쨌든 이 조선시대 기생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라클 카드인데, 근데 기생들이 알고 보면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걸 해냈던 분들이잖아요. 뭐 글, 시, 춤, 노래, 음악, 막 모든 예술에 굉장히 능하고 오래 배우고 막 훈련 받았던 그런 전문 예인들이었잖아요. 어쨌든 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선시대 실제 쓰던 물건들, 부채, 비녀, 막 작은 거울, 차주전자, 그리고 은장도도 있어요. 이 당시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거.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여성의 자신의 권리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비극적인데 무늬는 진짜 예뻐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어요. 어쨌든 카드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저는 카드 자체보다 뒷면 디자인이 더 예쁘다고 느끼긴 해요. 어떤 카드는 정말 예쁜데 어떤 카드는 조금 더 만화 같은 느낌이 나서 제 취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예쁜 덱이고 테두리가 이렇게 분홍색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저는 인물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고 인형 같은 거는 엄청 막 끌리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아름다운 카드예요. 이 각 카드에 실제 뭐 역사 속 인물이나 역사적으로 알려진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은 뭐 장희빈 이런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이야기가 100% 다 사실인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그 여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진짜 믿을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카드 의미가 그래서 밝지가 않아요. 몇몇 카드만 긍정적이고 대부분은 슬프고 비극적이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것의 매력이에요. 삶이 진짜 그랬으니까. 어떤 카드는 진짜 막 강인하고 꿋꿋하게 버텨낸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어떤 카드들은 막 유혹에 흔들리고 스스로를 망치거나 시대의 한계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막 극복한 사람, 극복하지 못한 사람 둘 다. 저는 주로 이게 연애 리딩에서 사용해요. 왜냐면은 내용이 거의 다 뭐 사랑 이야기, 관계, 이별, 그리움, 막 얽히고 설킨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잘 맞아요. 어려운 감정이나 뭐 복잡한 관계를 다룰 때 예방하고 싶은 그런 패턴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잘 맞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화사한데 사실 밝은 덱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꽤 무거운 그런 덱. 그리고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저는 피커카드 리딩에 자주 사용해요. 분위기가 진짜 잘 나와서. 또 연애랑 인간관계는 힘들고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니까 계속 쓰고 있어요. 가격은 조금 있었어요. 완전 마스마켓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인디도 아니고 딱 그 중간 느낌. 프라임 뮤즈 거네요. 이 웹사이트에 다른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질이 좋아요. 카드 질이. 뭐 편하게 쓰는 건 아닌데 이거를 쉬운 덱은 아니라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족해요. 사실 저 더 많은 참 이 한복 예뻐요. 그죠? 어쨌든 더 많은 한국 카드들을 사고 싶은데 사실 완전히 막 제 취향에 맞는 거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저는 너무 인물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처럼 예쁜 건 별로 안 좋거든요. 좀 더 현실적인 그림체, 좀 뭔가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대 한국, 특히 뭐 서울이나 도시 배경으로 나오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것도 공부는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카드예요. 해와화 오라클 카드. 아마 이거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도린 버츄 덱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 카드들 관심 없는 분들은 타임스탬프에 표시해 둘 테니까 이 부분들은 다 건너뛰셔도 돼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많은 카드들을 만들고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막 타로나 오라클 카드,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악마의 도구라고 하고 아주 불순하고 막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분 카드들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돼서 그래요. 왜냐면 이분이 막 10만 옳고 타로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사실 뭐 그분이 뭐 타로나 스피리추얼리티에서 뭐라고 하든 저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여전히 이분 카드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이분이 이 카드들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카드들은 사실 진짜 좋아요. 단지 이제 그분이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타로 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거는 똑똑하지 못한 행동이죠. 저는 화학 전공했고 좋은 교도 없어요. 뭐
어떤 과학 분야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학이 모든 걸 다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세상에 뭐가 있는지, 뭐가 진실인지 완전히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게 과학 그 자체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우주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건 다 개인 선택이죠. 어쨌든 카드도 도구의 하나인데 도구 자체가 나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의도예요. 그리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타로 본다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전 제 스스로 뭐 충분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로가 주는 말을 신뢰해요. 뭐 오라클 카드든 어쨌든 제가 뽑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아무튼 이분의 뭐 그 신념의 변화를 선언했을 때쯤 제가 그 타로랑 오라클 카드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떤 거는 뭐 새 거 살 수 있었고 어떤 건 중고로 사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린 이 그 삶의 목적 오라클 이거는 새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로만스 엔젤스 오라클 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던 그 덱이었어요. 그 도린 벌추가 그 유명한 선언을 했을 때 중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다들 이걸 구하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중고로 구했어요. 이거는 뭐 이름만 봐도 당연하지만 연애 리딩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옆에 금박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금박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굉장히 옛날 느낌, 빅토리아 시대풍이라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카드 내용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연애 중이든 썸이든 솔로든 뭐 상관없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이미 관계에 있을 때, 관계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잘 맞는 덱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엄청 정확해요. 그 다른 도린 벌츠 카드들처럼 이렇게 44장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게 또 뭐 천사 숫자 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뭐 재회, 뭐 이별, 헌신, 끌림 뭐 이런 연애에서 필요한 메시지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사실 가이드북이 필요 없어요. 그 카드에 메시지가 그대로 써 있어서 뽑자마자 바로 읽고 리딩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도 정말 쉽고 그리고 저는 뒷면 분홍색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예쁘고 그리고 또 리딩 해보면은 진짜 너무 놀랄 정도로 잘 맞아요. 워낙 뭐 유명한 거라서 제가 장황하게 계속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컬렉션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유용하고 정확하고 생각보다 활용 범위도 넓어요.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쓰면서 그 거의 연애 오라클 카드계 클래식처럼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연애 오라클 카드 세계에서 타로 같은 존재라고까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카드 재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 라이프 퍼포즈 오라클 카드랑 똑같은 재질 같은데 굉장히 유연한데 튼튼한 느낌. 너무 번쩍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맨스 엔젤 오라클 카드입니다. 다음은 Magical Messages from the Fairies Oracle 카드예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 도린 벌추 덱들 중에서는 그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덱인 것 같아요. 그 2006년에 나왔으니까 한 뭐 20년 됐잖아요.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카드 재질이 정말 최고예요. 그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랑 같은 재질인데 그 잘 휘어지는데도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고 적당히 광택 있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럽게 반짝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금박 테두리도 있고 근데 막 가루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좀 벗겨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미 뭐 누가 써왔던 티는 조금 나면서도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카드 재질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오래오래 버틸 것 같아요. 일단 카드가 정말 예뻐요. 요정 그림들도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 뒷면에는 이렇게 그 요정들이 실제로 쓸 것 같은 그런 마법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른 도르인 벌츠 덱들처럼 그 한 덱 안에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잘 잡혀 있어요. 아마 이 테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테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 테두리가 이 컨셉이랑 너무 잘 맞아서 거슬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정들이 자연의 천사, 뭐 식물의 천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뭐 계절 카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타이밍 카드들도 있고, 생일, 심지어는 빛 청산, 뭐 모든 게 다 괜찮다, 뭐 비즈니스 카드, 아이들, 아들, 딸 이런 거 뭐 일상에서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일상적인 고민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마니페스테이션이라고 소망을 현실로 만들게 하는 그런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측, 조언, 가이드 아주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프레그넌시 카드 나왔는데 임신 카드 이런 거 나와도 임신 계획도 없고 아이 생각도 없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 카드가 꼭 육체적인 임신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그 추가 의미에 나와 있는데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조적인 작업, 내가 세상에 새로 탄생시키고 있는 어떤 것, 이런 의미로도 풀어요. 그래서 꼭 문자 그대로 뭐 임신, 그런 육체적인 임신 이렇게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걸 엄청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틱톡 할 때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엄청 정확해요.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좀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카드가 어디지? Everything is okay 카드 나왔었거든요. 그때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뭐 안 좋고 부정적인 건 거의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현실과 동떨어지고 뜬구름 잡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덱이 다루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뭐 우리 일상, 현실적인 문제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정말 너무 잘 통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강한 연결감을 느껴요. 그래서 손이 자주 가고, 요즘에는 뭐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보다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말로 뭐 딱 찝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마법 같은 그런 그 균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이드북도 정말 잘 쓰여 있어서 읽기가 너무 편해요. 내용도 무겁지 않아서 아주 쉽게 읽혀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또 뭐 틱톡 말고도 피커카드 리딩 그 유튜브에서도 자주 쓰고, 개인적으로도 제 리딩 할 때 쓰고, 아직은 뭐 고객분들한테 하는 그런 개인 리딩에서는 안 써봤는데 언젠가는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좋은 카드예요. 주제 제한도 없고 미래 예측에도 잘 쓰이고 아주 믿음직한 그런 오라클 카드예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오라클 카드. 중고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Magical Mermaids and Dolphins 오라클 카드예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2003년에 나온 거니까 뭐 완전히 초창기 오라클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어를 정말 좋아해서 샀어요. 단순하게. 인어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거든요. 그 어렸을 때 디즈니 인어공주에 완전 빠져 있었는데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덱 뒷면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이 테두리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이것만큼은 그 넓은 테두리가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림들도 전반적으로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인어랑 돌고래들의 메시지라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조금 더 영적이고 좀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그 얘기한 페어리 오라클 카드가 뭐 현실, 일상, 실생활에 좀 더 붙어 있는 느낌이라면 이 이너 덱은 약간 더 바다 위,
뭐 하늘 위쪽에 떠 있는 느낌, 조금 더 위쪽, 영적인 층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잠재의식, 희망, 꿈, 내가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거. 그 왜 마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 소원을 현실로 끌어오기 같은 거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뭐 하늘과 바다의 영역, 신성한 그런 신성한 기운에 가까워요. 근데 또 이렇게 뭐 self employment, 뭐 father healing, mother healing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일상생활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영적이고 마법적인 조언적으로 좀 더 기운이 강해요. 전체적인 분위기도요, 이 페어리 덱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뭐 충격적인 경고 카드 이런 거는 없고 좀 부드럽게 길을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직관적으로 읽기에도 좋아요. 그 가이드북에 어떤 추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거기에 너무 기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그냥 뭐 그림이랑 카드에 있는 단어만 보고 직관적으로 충분히 리딩이 가능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작가가, 화가가 참여했는데 어떤 카드들은 굉장히 예쁘고 어떤 카드들은 제 취향이랑 좀 달라요. 이것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제 취향이고. 어쨌든 뭐 그래도 테두리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좀 통일감이 유지돼요. 좀 아쉬운 점은 동양인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튼 뭐 이게 예측 전용이라기보다 이거 예스 카드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죠. 어쨌든 조언이나 가이드 중심에 가까운 편이에요. 물론 뭐 예측에도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저도 그렇게 쓸 때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보물상자. 어쨌든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조언 느낌, 전체적인 느낌이 뭐 영적인 메시지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아마 그래서 페어리 오라클 카드처럼 손이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분명히 쓸 일이 많아서 뭐 사놓은 거를 후회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자주 써요, 그래도. 또 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카드 재질이에요. 굉장히 뭔가 이 겉에 쌓인 이 필름이 잘 벗겨질 것 같아요. 중고로 샀는데 제가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미 좀 벗겨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문제는 없지만 셔플할 때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뭐 2003년에 나온 거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 양호하죠. 앞으로 몇 년은 뭐 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를 잘했어요. 제가 인어를 뭐 좋아하기도 하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쓰니까 이 박스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전체적으로 막 마법 같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 카드랑 잘 맞아요, 박스랑. 어쨌든 뭐 페어리 오라클에 비하면은 조금 덜 실용적이고 그렇지만 더 꿈 같고 더 영적인 느낌에 가까운데 그래서 또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은 Angels of Abundance 오라클 카드예요. 이 덱은 도린 벌츠가 낸 덱들 중에서도 좀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완전히 막 마지막 작품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나온 거고 2017년에 출간됐으니까 확실히 뭐 후기 작품이에요. 뭔가 근데 뒤로 갈수록요, 그 도린 벌츠 덱들이 점점 더 막 종교적인 색채가 엄청 강해지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막 하나님, 신앙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뭐 제가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마음은 열려있는 편이라서 뭐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도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산 가장 큰 이유는 이 카드 뒷면 때문이에요. 정말 뭔가 영적이고 마법 같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정확히 이게 뭘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길게 늘어진 별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예뻐요. 원래 주황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주황색도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뒷면 디자인 때문에 사실 바로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뭐 이 덱의 주제는 뭐 이름답게 풍요, 돈, 직업, 커리어 같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뭐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돈과 풍요를 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좀 많이 다루는 덱이에요. 그래서 뭐 조언이나 사고방식, 태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중심인데 그래도 저는 뭐 이걸 예측용으로도 충분히 잘 쓰고 있어요.
가이드북도 되게 잘 쓰였어요. 이게 또 처음에 하는 얘기가 풍요의 흐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원이 열리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기 쉬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는 원래 한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풍요로울 수 있다. 사고방식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사람이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랑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사고방식, 에너지랑 정말 깊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 그림들도 정말 예뻐요. 천사들, 유니콘, 이건 뭐야? 천사, 그냥 용인가? 용 그림도 있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그림들이 가득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유니콘이겠죠?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카드 안에 그 동양인처럼 보이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도 순수하게 미술적인 면으로 보면은 예뻐요. 저 이 산타클로스 카드 정말 좋아해요. 그 이름도 좋고. 그래서 이 문장이 카드에 바로 적혀 있고, 글도 꽤 긴 편이라서 사실 가이드북을 굳이 안 봐도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해요. 저는 이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해져서 좋아요. 근데 사실 카드 앞면보다는 뒷면이 더 예뻐요. 뭔가 카드 디자인이나 그림 자체에서는 이 뒷면만큼의 그런 특별함은 사실 안 느껴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덱이라고 할 수 있죠. 카드 재질이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퍼포스나 페어리 카드 정도의 만족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허술하거나 약한 느낌도 아니고 꽤 탄탄하고 단단해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돈, 커리어, 직업 관련해서 리딩할 때 진짜 자주 쓰는 덱이에요. 특히 틱톡에서 그런 주제 리딩할 때 많이 쓰고, 픽업 카드 리딩 그 유튜브에서도 커리어나 금전 관련 주제 할 때도 자주 꺼냈어요.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사고 방식,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떤 상황이든 자연스럽게 갖다 붙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아무튼 이거 사길 정말 잘했어요. 특히 이 뒷면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박스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좋아요. 볼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드예요. 다음은 Healing with the Angels Oracle 카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나온 지 제일 오래된 거고 1999년에 나온 거니까 진짜 오래됐죠. 근데 카드 재질이 정말 좋아요. 이 정도로 오래된 거 치고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미래 예측, 조언, 가이드, 어떤 리딩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카드는 이렇게 키워드랑 이미지 하나만 딱 있거든요. 다른 문장이나 설명 이런 건 없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직관을 자극해줘서 카드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뒷면은 이런 느낌인데, 색감이나 디자인이 딱히 엄청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정작 앞면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테두리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테두리 때문에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오히려 이게 각 그림이랑 잘 맞게 설계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각 카드마다 테두리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각 이미지랑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죠. 저 이 카드 정말 좋아해요. 가이드북도 정말 좋아요. 이 설명을, 각 카드마다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딱 방향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제가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 카드 중에서도 엄청 초창기에 나온 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원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 메시지들은 웬만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카드나 이런 리딩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영역이 시대가 달라져도 결국에는 비슷하잖아요. 돈, 일, 커리어, 인간관계, 마음 건강, 자기 성장, 인생 방향, 이런 것들. 그래서 시대나 배경, 기술은 바뀌어도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힐링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힐링이 꼭 막 상처를 받아서 망가진 상태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영역을 개선하고 싶을 때, 삶 전반의 균형을 맞추고 싶을 때,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손보는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수는 44장밖에 안 되는데 도린 벌추 덱 다른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굉장히 충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로 카드 이제 뽑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에서 이제 이 덱에서 한 장만 딱 뽑으면은 그 한 장이 전체 리딩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타로나 뭐 오라클 카드, 어떤 점술 도구나 그런 것들에서 그림이나 뭐 스타일은 달라져도 그 핵심 내용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이제 단지 그거를 각 시대에 맞게 다른 언어나 이미지로 보여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타로는 뭐 역사도 오래됐고 구조도 딱 잡혀 있는데 해석은 또 사람이랑 시대에 따라서 끝없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카드라도 지금이랑 20년 후에 뽑았을 때 해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도 바뀌고 그때 저도 달라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도 그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참 신비롭고 그래서 타로가 좋아요. 이 오라클 덱도 그런 의미에서 카드 수는 적어도 이미 충분히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림들도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카드가 주는 기운이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 좀 인물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인종이나 뭐 외형적으로는 좀 다양성은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뭐 시대를 안 타죠. 이 가이드북에 아니면 이 상자에 써 있는지 어쨌든 부정적인 카드는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천사들이 항상 뭐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실제로 리딩 해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또 힘든 상황을 물어봐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또 두렵지 않게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이 덱이 전체적으로 깊이가 굉장히 느껴지고 뭔가 좋은 기운이 있어요. 이것도 중고로 구매했는데 보면은 예전에 많이 쓰였던 흔적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튼튼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뭐 더 좋고 또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면 디자인만 보면 딱히 뭐 막 미적인 감동을 주진 않는데 카드 그림이랑 전체적인 구성은 정말 굉장히 클래식하고 언제 꺼내도 무리 없는 시대 안 타는 그런 카드예요.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중고로라도 구매할 수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주로 제가 틱톡에서 엔젤 리딩 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다른 덱들을 더 자주 많이 쓰느라 이거를 엄청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꺼내서 쭉 보니까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의미의 천사가 아니라 제가 기독교가 아니라서 근데 그냥 전체적인 천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클래식하고 시간 안 타는 뭐 거의 완벽한 엔젤 오라클 카드예요. 다음은 Messages from Your Angels Oracle 카드예요. 이것도 엔젤 오라클 카드인데 바로 전에 보여드린 힐링 위드 엔젤스 오라클 카드랑은 조금 용도가 달라요. 이건 이렇게 그 각 카드에 천사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 그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문장으로 써 있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진짜 천사가 해주는 말 같은 구성이에요. 그리고 대천사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뒷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박스 디자인이랑 정말 잘 맞고 이 천사의 등을 뒤에서 보고 있는 구조인데 천사가 지구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컨셉도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카드는 한 장 한 장 그림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게 딱 티가 나요. 그리고 각 카드가 하나의 천사랑 이거는 두 개인데 하나의 천사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카드마다 그 천사의 성격이랑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메시지 자체는 예상외로 정말 정확하고 내용도 좋아요. 뭔가 힐링 with the Angels Oracle 카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좀 감이 안 올 때는 그냥 카드에 써있는 문장이나 그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걸 기반으로 리딩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이드북도 굉장히 좋아요. 심플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 문장을 읽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 직관이 다시 살아나서 글자 그대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걸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거에 또 대천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우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제가 기독교가 아니니까 어릴 때부터 막 대천사 이름이나 이야기를 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 타로나 오라클 공부하면서 이 개념이랑 몇몇 유명한 대천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성격만 알고 있지. 근데 이 카드를 쓰다 보면은 어떤 카드는 어떤 키워드랑 연결되어 있고 뭐 어떻게 뭐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는지 마치 그 신화 속 인물을 하나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딩 관점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읽듯이 재밌게 사용할 수도 있고 상상력도 막 자극해줘서 좋아요. 저는 이거는 틱톡에서 엔젤 리딩 할 때 이거랑 힐링 with the Angels Oracle 카드랑 같이 쓰는데 이 둘을 조합이 정말 좋아요. 그 힐링 with the Angels Oracle이 좀 키워드랑 직관 리딩 중심이고 이 Messages from Your Oracle 카드는 그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서 서로를 굉장히 잘 보완해줘요.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리딩 할 때나 뭐 유튜브 피커 카드 리딩 할 때 이거를 좀 더 자주 쓰고 싶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거든요. 뭐 예측, 조언, 가이드, 방향 설정 아주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고 카드에 써 있는 문장이 꽤 좀 구체적이긴 한데 그대로 읽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서 조금 확장해서 뭐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문장을 출발점으로 삼고 저만의 해석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랑 정말 잘 맞아요. 아무튼 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요즘에 제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든 카드들을 다 마음껏 들여다보면서 쓸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 이것도 뭐 중고로 샀는데 2002년에 나온 거니까 뭐 엄청 오래됐죠. 근데 카드 재질은 그 힐링 with the Angels Oracle 카드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런데 뭐 허술하거나 금방 해질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제가 자주 쓴다고 해도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힐링 with the Angels랑 비교해 보면 이거는 조금 더 가볍고 정말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어떤 카드는 또 막 현실적인 경고나 조언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면 진짜 좋아요. 하나는 뭐 키워드랑 그런 어떤 기운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이거는 또 그걸 문장으로 풀어주면서 좀 더 세부적인 메시지를 주니까 물론 뭐 이거 단독으로도 사용해도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리딩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Messages from Your Angels Oracle 카드입니다. 이거는 Angel Answers Oracle 카드예요. 저는 포켓 사이즈로 샀어요. 이거는 진짜 이름 말 그대로 빠른 답변용이라서 막 예, 아니요, 아니면 뭐 시기, 간단한 조언 이런 거를 주로 보는 거라서 굳이 큰 사이즈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도 더 잘 들어오고 쓰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원래는 사실 박스에 도린 벌추랑 라딜리 발렌타인 두 사람 이름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도린이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도린 벌추 이름은 빠지고 지금은 라딜리 발렌타인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린 벌츠 카드들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고 저도 그냥 라딜리 발렌타인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이 워낙 뭐 단순해서 사실 길게 설명한 카드는 아니에요. 이 한 덱으로 뭐 예, 아니요, 타이밍, 뭐 언제쯤 뭐가 될지, 그리고 간단한 미래 흐름, 그리고 짧은 조언 이렇게 딱 핵심만 바로바로 뽑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점이 이 카드 테두리 색깔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홍색 카드는 전반적인 조언, 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이 노란색 카드는 뭐 시기나 타이밍 관련 메시지. 그리고 이 파란색 카드는 예, 아니요,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거 계속 할까 말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일 때 이런 Choose a New Direction 같은 카드가 이런 파란색 테두리 카드들에 포함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가이드북은 사실 뭐 안 봐도 되는 수준이에요. 한번 보긴 봤는데 카드에 적힌 말이 워낙 직설적이고 단순해서 뭐 읽는 사람이 적절한 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고 뭐 그렇게 막 심오하게 파고드는 덱이라기보다는 깔끔하고 직설적인 답변용이고 그게 이거의 또 장점이에요. 가끔은 그래서 이거를 좀 쓰는 게 긴장될 때가 있어요. 특히 저 자신한테 예, 아니요 물어볼 때. 그리고 가끔은 진짜 뭐 딱 잘라서 예, 아니요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이걸 쓰고 개인 리딩 의뢰나 뭐 피커카드 리딩에서도 가끔 써요. 근데 너무 막 흑백 논리처럼 들릴 수 있고 의미에 제한을 둘 수 있어서 항상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은 근데 이렇게 단정적인 답을 주기에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핑크 분홍색 카드예요. 이 카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뭐 지금 나한테 필요한 태도나 관점이 무엇인지 이런 데 조언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냥 뭐 예, 아니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의 목적이랑 이것만의 쓸모가 있어요. 종이 재질도 뭐 아주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셔플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사놓길 진짜 잘했다 싶고 지금 그냥 딱 답 하나만 알고 싶다 싶을 때 써요. 그리고 단순한 예, 아니요 카드가 나와도 사실 결국 그 카드를 뽑는 거는 저도 제가 뽑는 거고 제 직관으로 읽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뭐 여전히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작고 편한 카드 엔젤 안서의 오라클 카드예요. 포켓 사이즈. 네, 보여드릴 거는 러버스 오라클 카드. 이거는 연애 오라클 카드예요. 카드가 전부 하트 모양이라서 귀엽고 뭐 연애 관련 리딩할 때 당연히 딱이에요. 이 블루 엔젤 출판사 덱인데 이 회사 거 카드들이 다 품질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더 이상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이 카드 앞면 그림이 디자인이 바뀐 새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전을 사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판은 이 카드 디자인이 약간 옛날 연애 편지 느낌이 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드 뒷면 이미지가 카드마다 달라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니까 카드 뒷면만 보고도 카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셔플할 때 이렇게 하고 위에서 뽑지 않고 항상 아래에서 뽑아요. 윗장을 보면은 어떤 카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뭐 그냥 뒷면을 안 보고 뽑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림도 예쁘고 뭔가 느낌이 있죠. 리딩할 때 이 그림이랑 이 카드에 있는 메시지 같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그 뭐 전반적인 사랑, 연애 상황을 다루긴 한데 메시지들이 좀 특히 이미 누군가가 뭐 마음에 있거나 어떤 관계에 있는 상황에 더 잘 맞는 카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 러버스 오라클 카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연애 중이거나 뭐 썸이든 애매한 관계든 어쨌든 특정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쓸 때 더 잘 맞아요. 물론 뭐 싱글한테도 적용되는 카드들이 있어요. 뭐 날 짝사랑하는 사람, 곧 새 연애가 뭐 들어온다, 뭐 이런 거, 큐피트 화살이 날아온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뭐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거나 적어도 뭐 마음이 가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주는 카드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런 막 공허한 그런 응원 멘트가 아니에요. 왜 가끔 보면은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응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만 잔뜩 있는 오라클 카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뭐 조언, 아니 통찰, 뭐 방향성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관계가 좀 꼬였거나 상대 마음이 좀 잘 안 읽히고 답답할 때 이거를 뽑으면은 지금 이 관계에서 뭘 봐야 하는지 되게 잘 짚어줘요. 저도 뭐 결혼은 했지만 그 관계라는 게 서로 계속 노력해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다 보니까 가끔 카드를 뽑으면은 제 상황에 딱 들어맞는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자신한테 사실 뭐 자주 쓰진 않는데 연애 리딩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 트윈 플레임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믿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더 흥미롭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피커 카드 리딩할 때 정말 자주 쓰고요. 특히 이 썸네일 카드 선택할 때 너무 좋아요. 이 하트 모양, 이 뒷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눈에 끌리는 이미지를 골라서 그 파일 선택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카드 자체로 쓰는 거 외에도 이 그림들을 잘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를 산 지가 6년이 됐는데 특히 이 피커 카드 리딩에서 정말 많이 썼어요. 메시지도 뭐 일관되게 좋고 싱글이라도 뭐 지금 연애관이나 뭐 마음 상태나 아니면 어떤 처한 상황이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미래를 막 딱 잘라서 예언해 준다기보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도 저도 뭐 이거를 조언이나 통찰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트윈 플레임 카드. 근데 무엇보다 이 지금 판매 안 되는 이 에디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장미 위에 불에 그을린 종이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 같은 이 디자인이 그 시대를 안 타게 예뻐요. 가이드북은 따로 없는데 이 카드 자체에 메시지가 다 적혀 있어서 굳이 뭐 책이 필요 없는 것도 이것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연애의 오라클 카드, 러버스 오라클 카드예요. 이건 제 첫 번째 점성술 덱이에요. Heavenly Bodies Astrology 덱.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오라클 박스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열리는 구조거든요. 열리는 느낌부터 이미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상자를 열면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뭔가 누가 열심히 꾸민 그런 일기장을 여는 느낌이 들어요. 뭐 스크랩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리본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가이드북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이 똑같은 리본으로 아래에 있는 이 카드들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들어있는 작은 박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것 자체도 질이 굉장히 좋아요. 카드 자체는 종이 느낌이 굉장히 강한 매트한 질감인데 일단은 이거를 좀 다시 집어 넣을게요. 이 카드 뒷면도 민트 블루톤이라서 정말 예쁘죠? 그 전체적인 그림이랑 디자인 느낌도 몽환적이고 좀 동화 같아요. 이 덱 안에는 점성술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어요. 뭐 행성, 하우스, 음양, 12궁, 요소, 각종 측면, 진짜 점성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여러 장 조합해서 읽을 수도 있고 한 장만 뽑아서 읽을 수도 있어요. 점성술을 잘 아는 분이라면 여러 장 조합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뭐 잘 몰라도 그냥 한 장만 뽑아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이건 3년 전에 샀는데 그때가 제가 딱 막 점성술 책도 읽고 오디오북도 듣고 점성술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사실 모든 뭐 공부가 멈췄죠. 그래서 이것도 뭐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가이드북 없이 자신 있게 쓰기에는 제가 아직 뭐 점성술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 가이드북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소장용 책처럼 너무 예쁘고 내용도 굉장히 알차요. 아무튼 뭐 카드는 예쁜데 가끔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점성술이라는 언어 자체가 아직 제 몸에 완전히 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점성술 책은 한 대략 5권 정도 읽었거든요. 사실 들었어요. 오디오북으로 많이. 근데 솔직히 좀 그 정도는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죠. 개념만 좀 아는 수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타로나 다른 오라클처럼 제 직관을 엄청 막 자극하진 않아요. 근데 또 이게 그냥 카드 덱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또 이 가이드북을 들고 캠핑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읽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집중도 더 잘 되고 더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카드를 조합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점성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도 해줘요.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점성술을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뭐 카드를 뽑아서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결국 카드 해석이 사실은 시스템도 뭐 중요한데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똑같은 카드를 뽑아도 사람마다 뭐 전혀 다르게 읽으니까 요즘엔 사실 거의 안 써요. 한 장만 뽑는 이 점성술 카드가 저한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 카드에 키워드가 써 있어서 완전히 막막하진 않아요. 언젠가 뭐 점성술이 더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서 솔직히 당장 다시 공부할 여유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어디 안 가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도 너무 예쁘고 언젠간 다시 쓸 거니까 처음 살 때도 한참을 눈여겨보다 샀고 막상 받았을 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가이드북 읽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점성술 덱 Heavenly Bodies Astrology 덱이에요. 이번에는 제 두 번째 점성술 오라클 덱 Oracle of the Radiant Sun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것 중에 하나예요. 올해 샀고 뭐 산지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뒷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 카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되게 클래식한데 굉장히 동시에 멋있고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있어요. 뭔가 유행 안 타는 느낌. 오래된 책 사파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멋있어요. 뭔가 어설프지 않고 뭔가 까리한 느낌? 지금 딱 막 요즘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더 안 질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멋있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덱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 카드에 뭐 행성, 별자리, 그리고 관련 하우스 이렇게 한 장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외 각 하우스에는 원래 연결되는 별자리, 그 주인 별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구조를 이미 뭐 카드 안에 다 묶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뭐 이 별자리에 이 행성이 들어가고 그게 몇 하우스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거는 머릿속에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카드 한 장에 이미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처럼 점성술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훨씬 쓰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도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각 별자리, 하우스, 행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꽤 잘 정리해줘요. 근데 그 왜 현대 점성술에서 쓰는 그런 바깥 행성들 있잖아요. 뭐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 세 행성은 아예 카드에 없고 그 전통적인 7개 행성만 사용해요. 그 설명에 보면은 이 덱이 그 호라리 점성술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뭐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오히려 그래서 뭐 더 단순해지고 카드 자체를 배우기에 훨씬 쉬워서 좋아요. 그래서 전통 점성술에는 이 7개 행성만으로도 이 12개 별자리를 다 다루거든요. 각 별자리 주인 행성도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진짜 몇 달은 걸린 것 같아요. 각 카드마다 그 상징에 대한 설명은 해주거든요. 근데 엄청 막 자세하게 읽기 쉽게 풀어주지는 않고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막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읽었어요. 단어 선택도 엄청 문어체고 막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고 카드에 들어간 상징을 하나하나 막 분해해서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좀 천천히 오래 들여다보면서 좀 읽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한 번은 끝까지 다 읽었고 이걸 사용할 때마다 사실 앞으로 이걸 같이 계속 볼 거예요. 일단 이걸로는 먼저 이거에 의도하고 있는 기본 의미랑 구조를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자유롭게 직관을 섞어서 제가 섞어서 읽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읽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림 안에 뭐 상징이 많아서 카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이미지랑 그 이야기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카드에 또 키워드가 같이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출발점으로 본인이 느끼는 해석을 더 뭐 얹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더 기본기를 좀 다지고 싶어서 당분간은 가이드북을 좀 계속 참고해서 익숙해지려고요. 제가 뭐 점성술을 엄청 깊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오디오북이랑 책으로 한 5, 6권 정도
듣고 읽을 정도라서 안다고 말할 수준이 절대 아니죠. 그래도 뭐 이게 행성 별자리 하우스를 다 카드에서 묶어서 보여주니까 그 조합을 막 제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뭐 이 행성이 무슨 의미지? 이 별자리에 행성이 있으면 뭐였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그 제가 가진 다른 아스트롤로지 덱, 헤븐리 버디스 아스트롤로지 덱은 그거는 한 카드에 하나의 요소만 들어있잖아요. 뭐 행성만, 별자리만, 하우스만 이렇게 나와서 점성술 좀 기초가 더 탄탄해야 그 폭넓은 의미를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라디언서는 그 조합을 어느 정도 카드에서 정리를 해주니까 가이드북에 좀 더 기대면서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덱 구조를 보니까 뭐 점성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결국 샀고, 지금은 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해요. 이걸 완전 편하게 쓰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디자인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딱 봤을 때 뭔가 이 카드 자체가 뭘 좀 아는 느낌? 카드 자체가 전문가 느낌이에요. 그 예쁘기만 한 뭐 유행 타는 그런 그림 아니고 정말 오래된 점성술 책에서 튀어나온 사파 같은 느낌? 그런 그림들이 이 덱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가이드북을 다시 읽으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직관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어요. 개인 리딩 을에 들어왔을 때 당장 쓸 것 같진 않고, 일단은 피커 카드랑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뭐 틱톡 이런 데서 먼저 써보고 싶어요. 카드 수가 84장인데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크기가 작아서 섞기도 너무 쉬워요. 그거에 또 큰 장점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점성술 말고 오라클 카드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작고 뭔가 단단하고 클래식하고 뭔가를 좀 아는 그런 오라클 카드예요.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것 중에 하나인데요. Sacred Traveler Oracle Cards. 작가는 드니스 린인데 제가 이 작가 덱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덱이에요. 예전부터 몇 년 동안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매번 망설여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뒷면이 만달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몽환적이고 꿈 같은 느낌이에요. 딱 뭔가 동화책 한 장면 같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 그러니까 이 덱의 전체 컨셉이 여행자예요. 이 여행자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뭐 나의 영혼 아니면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높은 차원의 존재 같은 건데, 이 여행자가 여러 길을 지나가면서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에서 여러 단계를 지나가듯이. 그래서 각 카드가 그 여정의 한 장면에서 뭐 안내, 예측, 조언을 들려주는 뭐 그런 구조예요. 처음에 이거 제목이랑 카드 이미지만 봤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진짜 내 거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 인생을 하나의 여행, 뭐 여러 길을 걸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컨셉이 저랑 정말 잘 맞거든요. 카드는 완전 무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카드들끼리 막 둘러붙어가지고 한 장만 꼽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카드 그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미뤘던 이유는 이 플립스루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카드 한 장 한 장 다 봤거든요. 좋은 거는 이 여행자가 아시아도 와요.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근데 한국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에는 안 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국적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좋잖아요. 뭐 역사나 문화도 자부심이 있어요. 뭐 호주에 제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엄청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동양인들은 보이는데 한국인이 없는 게 좀 거슬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예 동양인 자체가 한 명도 안 나오는 덱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뭐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뭐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 저한테 이 카드 플립스루가 자꾸 떠서 또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기 전부터 이미
이거랑은 뭔가 좀 저랑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이드북도 정말 괜찮아요. 이 카드에 적힌 문장이랑 완전히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확장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도 뭐 실제로 리딩할 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분량도 부담 없고 아주 읽기 쉬운 가이드북이에요. 이거를 뭐 오라클 오브 더 라디언 선이랑 같이 주문했거든요. 그 가이드북에 비하면 이건 진짜 너무 쉬웠어요. 라디언 선 책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막 술술 읽히고 어렵게 이해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무리해서 뭐 카드를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 그래서 이미 이게 제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편안하게 읽었어요. 그 컨셉, 분위기, 이 그림, 보라색 박스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막 완전히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드니스린 덱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일부러 덱을 많이 안 사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악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뭐 실제로 쓰는 거 아니면 내 것까지 느껴지는 것만 갖고 있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 카드들은 웬만하면 다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리딩을 할 때 진짜 느낌이 동화책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직접 그 길을 겪으면서 여행하는 느낌, 인생의 여러 장면을 직접 지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길 너무 잘했어요. 그림도 너무 예쁘고 그림에서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인공적이거나 너무 디지털 느낌이 아니라 더 좋아요. 그래서 카드 전체의 기운이 굉장히 평화롭고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가끔 뭐 경고 메시지를 주는 카드도 있는데 그럴 때 뭐 또 막 망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여기서 조심하면 이렇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덱이고 산 거 만족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많이 더 쓰다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들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막 가장 좋아하는 그런 뭐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첫눈에 반한 덱이에요. 그리고 이 그 뒷면 만달라 디자인 이것만 봐도 너무 예뻐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분 카드들 더 많이 사고 싶어요.